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요. 여기는 진짜 이제 좀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매수를 열심히 하고 물타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바닥이 깨지네. 그래서 바닥 뚫고 지하실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식으로 막 손실을 키워나가는 경우가 꽤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이게 바닥을 뚫고 지하실을 갈 만한 건지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적어도 이제 그거를 판단해서 그 상황을 딱 피할 수만 있어도 좋을 텐데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로 하나 종목을 가져왔는데, 한국정보공학이라는 종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건 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쭉 되면서 여기서 이쯤에서 좀 중간 같긴 하지만 여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바닥을 다지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바닥 매매인지 눌림목 매매인지 경계는 모호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여기야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쫙 빠져버리고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한번 깨져버린 상황이 되니까 이 위로 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물려버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오늘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면은 먼저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얘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드릴 것이고, 한번 이 표현에 대해서 잡고 넘어가 볼게요. 그냥 되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냥 주식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어적으로 그냥 편하게 간편하게 쓰는 말 있죠. 바닥이다. 이 말은 바닥권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구체화시키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그냥 바닥이다로 딱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꼬여버리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지 가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가능성 정도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란 말은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 근데 이거 역시도 주관적이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지지선이 어쩌고 저쩌고 저항선이 어쩌고 이런 얘기 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개념을 오늘 좀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바닥이다,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저가 메리트를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 정도만 돼도, 이 7,000원 정도 이런 데만 돼도 나는 이거를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저가라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9,000원도 갔었잖아요. 9,000원도 갔었는데 7,000원 여기면 바닥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바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저가 메리트, 자기 자신 기준 대비 저가라고 느끼게 되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적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주관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함정들이 많아요. 이런 걸 판단할 때 그래서 가격적으로 그냥 단순히 어디가 저점이야 어디가 바닥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지지와 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그냥 충분히 파악해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7,000원 부근이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도 봐두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6,500원이 바닥인 것 같은데 봐두실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이거 한 5,500원인 것 같아, 5,500원은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여기서 걸려주잖아요. 걸려준다는 거는 그 전에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주가 파동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면은 이게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냥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여러분들도 특정 가격에서 부동산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8억 주고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집이 8억 밑으로 내려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밀집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깨질지 깨지지 않을지를 찾는 거는 무조건 이 시점 실질적인 흐름을 관찰하면서 시장하고 종목에서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더블 체크하는 방법은 분봉을 볼 수도 있고요, 수급을 볼 수도 있고, 호가창을 볼 수도 있고, 실제 매물대가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는지 거래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저항이 지지 가능성을 준 이유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와줬죠. 캔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캔들도 출현되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높여준 거예요, 이 파동에서.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지지가 되느냐, 이건 물음표예요. 왜냐? 지지 받은 적은 없으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지지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면 이 시점의 흐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흐름보다, 이럴 때 흐름보다 이때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개념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저희 클럽에서도 회원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덜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그런 건데, 지지선은 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던가, 저항선에 다다르면은 막 빨리 팔아야 되는, 수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저항이 되는 지점이고 지지를 받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언니님이 예전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깨지라고 있는 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뭐 지켜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희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따지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왜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왜 나눠요? 이런 개념은 왜 있어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이런 지점에서 좀 관찰을 해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흐름은 이런 바닥인지, 이 바닥이 깨지는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이때의 흐름을 보고서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여기 결론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 확인을 통해서 내 포지션을 어느 쪽으로 대응해 나갈지를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지선이야? 라고 하게 되면 지지선을 끼고 이미 이 앞에서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끝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냥 매수를 다 했어요. 쭉 나는 이거 받으면서 매수할 거야. 5,500원이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고 했는데 이미 하락하는 동안에 나는 여기서 100% 비중을 다 채워버렸어요. 또는 90% 채워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미 지지선이야를 단정하고 그 안에서 포지션을 다 이행해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깨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열어놔라. 진짜로 중요한 포지션의 변화는 이걸 보면서 하는 거지, 이 앞에서 이거를 그냥 다 단정 짓는 게 아니다. 지지선에 기대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은 그 부분이 왔었을 때 더 집중해서 확인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딱 생각만 바꿔주셔도 매매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게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고서,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도 그을 수 있고, 그래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서, 그래 여기가 바닥이니까 그냥 계속 물 타자, 여기까지 될 때까지 물 타서 대충 평단 여기 어디까지 맞춰 놓으면 여기 바닥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그럼 나는 수익 나겠지 라는 생각에 이 지점까지 오면은 100% 막 넘게, 100%가 뭡니까, 막 150%, 200%까지 막 채우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가는 거 같다가 이렇게 되면서, 야 바닥 깨졌어, 큰일 났어 이러면서 주식 망했어, 이렇게 얘기가 가는 흐름이 되게 전형적인 거라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이 지지선이라는 개념부터 뭔가 좀 스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처음 질문에서는 이 지점이 바닥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념을 잡을 때도 지지선이라는 곳을 좀 파악을 할 때도 좀 그럴 법한 곳부터 찾아가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일 거고, 그 그럴 법한 곳이 콘크리트처럼 무조건 받쳐줄 거다라고 믿는 것도 좀 그런 생각도 깰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때마침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요 지지선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물론 좀 이렇게 반등했지만 어떻게 관찰을 한다는 건지 좀 보여주실 수는 있을까요?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나마 그냥 이 예제 종목 안에서는 일봉상에서 체크했었던 5,500원 부근에서 다행히 수급적으로 거래량적으로 어떤 파동적으로, 즉 저는 항상 수급과 파동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하고 파동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거는 내가 바라봤던 이 5,500원 요 라인이 그래도 지지하려고 하는 만남의 장소로서 수급 공방전이 일어나는 어떤 작용 역할을 하고는 있다.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지냐? 공방전이잖아요. 공격과 방어가 막 서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축구 시합을 했어요.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공방전이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질 수도 있어요. 언제든. 근데 내가 만약에 지지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파악해서 헛다리 짚었으면 이런 파동이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라인에서 이런 수급과 파동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섞어줄 수 있겠죠.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 여기 지지돼, 그러니까 매수 남은 비중 다 투입해서 100% 매수 채워야지가 아니라 이때가 되게 좋은 리밸런싱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리밸런싱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 비중을 줄여라 높여라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이 과한 사람은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비중이 좀 부족했었던 사람은 여기서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나한테 유리한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파동까지 확인했다라면은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행동을 종목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근데 이거 확인되기 전에 이 앞선 흐름에서 이미 모든 행동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여기서 다 사용하고 나니까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외통수를 맞거든요. 지금은 상승했지만 이게 지지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수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냥 지지라인 무너지는 하락 흐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앞에서 A에서 행동을 다 끝낸 사람들, 즉 돈 다 쓰고서 100% 매수 다 한 사람들은 뒤에 가서 올랐어 떨어졌어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외통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손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저희가 뭔가를 얘기를 들었을 때 공식화하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주식에서 딱 언제는 뭐 한다, 이럴 땐 뭐 한다, 타이밍은 이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지만 오늘 얘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좀 고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지지 저항 라인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주식을 보면 야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몰빵 때리거나 아니면 이때는 이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던가 손절해야지 라고 이제 되게 극단적 매수와 매도로 타이밍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걸 그러지 말고요. 그런 때 이제 뭔가 관찰이 잘 돼서 적합한 상황이 있다라고 싶으면 그때가 리밸런싱 타이밍은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좀 생각을 이동을 하셔도 좀 건강하게 포지션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가볍게 말했지만 매우 중요한 팁이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 얘기만 해도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아주 기본으로 간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습관적인 측면에서 교정될 것들이 되게 많고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종합적인 퍼즐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쌓아가기를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이런 부분 훈련하면서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서 여기 이제 메뉴에 나오는 검색 카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이 카페 내용 보려면은 회원가입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카페 글쓰기라고 나오는데 이 자리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고요. 여기 눌러서 간단하게 회원가입 진행하시면은 여기 있는 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요 배너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는데, 이게 투자 클럽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리딩방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여기서 리딩도 해드리고 투자 관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가치가 있는 게 어니스트 님이 하는 그런 주식의 방법을 그대로 본인이 배워서 익힐 수 있게 저희가 이 안에 시스템적으로 갖춰 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제자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워나가고 익힐 수가 있고 훈련까지 해나갈 수가 있어요. 뭐 몇 달 지나면은 금방 또 많이 깨우침을 얻는 것 같고, 또 1년, 2년, 3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잘하는 사람 옆에서 붙어서 주식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폭넓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도 돼 있거든요. 이거 통해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과 지하실, 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 이 얘기를 해드렸고, 뭐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지지 저항일 때 뭘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관점과도 되게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많이 하시고 하나씩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끼고 매수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맞는 얘기예요. 바닥을 끼고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전 투자자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바닥을 끼고 매수한다면은 어느 정도, 즉 적정 정도의 연속성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바닥을 끼고 매수하라고 했다고 해서 100%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판단 능력을 이어붙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강화했을 때 주식 투자 실력이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수익도 훨씬 더 쉽게 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가 나침반이 되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클럽은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뭐 들쑥날쑥하고 뭐 그런 와중에 좀 박스 하단을 막 깰 것 같은 그런 위협감도 들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런 때 그냥 마냥 존버를 하면은 빛이 들겠지, 나한테도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솔직히 주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뭔가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거 조금만 기다렸다 존버 탔다가 물린 거 다 해결하면 그때부터 좀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늦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식으로 고통을 받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도를 높여서 주식을 좀 잘하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